네, 기록 시작하고 5시. 네, 잘 오셨어요. 집에서 이렇게 참여하시니까 요즘은 온라인 강의 되게 익숙하시죠? 오늘은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길진 않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 통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내가 얻어가는 게 더 많거든요. 작가님이 모두 다 말씀해 주실 순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질문, 내가 딱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을 나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 참여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5시라 시작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합나비 저자특강 운영진 이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합나비 저자특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죠. 연합나비 독서 모임을. 김영환 교수님께서 진행하던 연합나비 독서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저자특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저자특강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격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도 마침 설날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3월인데 그만큼 아주 더 소중한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특히 새해 첫 저자특강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요즘 글쓰기,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책쓰기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황상열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연하나비 저자특강은 저희가 진행하기도 하지만 서울연합교회에서 저희를 후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도 작가님께 그리고 작가님도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거니까 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그냥 무료니까 참석해보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 또 작가님과 관계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온라인이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소통의 고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여러분들 그 웹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웹진 뒤에 제가 이렇게 딱 깔아놨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책을 몇 권 쓰셨죠? 아시는 분? 숫자를 표현해 주실래요? 9권 쓰셨어요. 아마 올해 또 더 나오시겠죠? 책? 그죠? 쓰고 계시죠? 책을 계속 네, 이렇게 발간하고 그러면서 또 저는 놀라운 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직장에서 하시는 것들도 나누어 주시고 책을 통해서도 또 그냥 혼자만 계속 쌓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누어 주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작가님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또 오늘 하는 것이 지금 힘든 당신 책을 만나자. 저희 좀 힘들죠. 그런 힘들 때 그 책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또 승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눌 것인지 오늘 30분 동안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나누어 드릴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화면으로 보면서 큰 박수로 황상열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연하나비 이경미 대표님 소개로 이건 귀한 시간 아주 좋은 게 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연하마비 그 저자 특강은 진짜 책 내면서도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올해 또 처음에 이렇게 흔쾌히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당연히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참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좋은 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자기 자신한테 한번 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신축년에 소처럼 우직하게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나눈 얘기는 30분 동안 짧게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잠시 공유 좀 하겠습니다. 공유
공유 되시죠? 네네. 네네. 네. 네. 제가 가끔 보면 좀 2%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아까 이금희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코치님 말씀해 주셨던 이 책, 작년 5월에 나왔던 책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8번째 나왔던 책입니다. 지금 힘든 당신 책을 만나자. 그래서 제목은 제가 진 건 아니고 그 출판사에서 편집장님이 마지막에 낙점을 해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제목이 좀 잘 나와서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팔리고 좀 사랑받았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은 독서법 책이라서 사실은 이제 독서법 책이긴 하지만 독서와 글쓰기는 같이 양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쓰고 있는 원고 제목이 닥치고 글쓰기입니다. 이 책의 쌍둥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가 완성이 됐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오늘 조금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차, 만 16년 차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퇴근을 하면은 독서와 글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안일도 하고, 이제 뭐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이 좀 많아지면서 제가 또 하고 있는 모임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24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즐겁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또 나누면서 조금 소소하게 뭐 많지는 않지만 돈도 벌고 있으니까 그게 더 요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즐겁게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글쓰는 엔지니어 황상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왜 글을 쓰게 되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년 차 직장인이에요. 16년 차 직장인인데 제가 사회생활 16년 동안 7번의 회사를 옮겼어요. 보통 20년, 30년 사회생활을 하지만 보통 3번, 4번 옮기잖아요. 아니면 자기 사업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 한 뭐 두세 개 회사에서 정년까지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이야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유독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3번 밀려가지고 그만두기도 했고 제가 하는 일이 되게 건축 설계나 이런 게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밤도 많이 새고 되게 발주자한테 갑질도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기술자한테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풀려고 술도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지금도 가끔 포기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제가 원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좀 여리긴 한데 또 욱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정 조절이 되게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막 복합적이 되다 보니까 20, 30대의 제가 너무 힘들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 이력서 보시면 보이시죠? 파산, 파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제일 커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금 5년째 다니고 있는데 보시면 2016년에 들어가가지고 잘 버티고 있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2016년 4월에 모멘텀 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네 번째 회사에서. 그때 인생의 위기가 왔었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남 탓, 세상 탓만 한 거예요. 나한테 원인이 있었던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2012년도 2월 달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다음에 35살 때였거든요. 지금부터 9년 전에, 9년 전 이맘때쯤. 그러고 나서 제가 집거를 하게 되고, 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게 무너져 생각하니까 살기가 싫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결혼한 지 3년 차 됐었고 큰애가 지금 3살 때 큰애가 지금 12살이거든요. 근데 그때 와이프하고 큰애한테는 되게 미안한 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데 되게 이기주의자였죠.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도 했었고요. 수면제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때 가족들 그 모습 보고 정신 차리게 됐고 다시 그 2달 동안, 3달 동안 십거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살기 위해서 제가
글을 쓰고 독서를 시작하겠어요. 다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장의 생존 독서였고요. 독서를 하다 보니까 저같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제가 월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오로지 직장 다닌 월급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다른 건 투자를 해본다거나 이런 거는 주식 투자하다가 많이 날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근데 월급이 밀리니까 다른 데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책 쓰기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2015년?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된 거는 2012년부터 계속 읽다가 책만 읽은 3년 넘게 읽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만 5년이 넘었죠. 매일 쓰는 결과가. 그래서 매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저서 8권과 공조 2권, 총 10권의 책이 나오긴 했어요. 지금 개인저서는 8권이 나왔고요. 공조도 2권을 쓴 게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책이 이 하이바이 스피치라고 스피치가 같이 했던 분들하고 같이 썼던 공조예요. 그래서 작년에 2권 냈던 게 이 2권이거든요. 그리고 올 1월 달에 또 공저 준비했던 하루 독서라고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6분하고 썼던 책이 올 설 전에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닥치고 글쓰기 개인저서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글은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작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제 죽기 전에 100권을 쓰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쓰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글을 쓰다 보니까 그 힘든 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는 저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자존심만 셌었어요.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남하고 비교하기 좋아했고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을 나를 왜 몰라주지? 자꾸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글을 쓰면서 다시 살기에서 독서를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는 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인생이라는 거는 일상에서 내가 선택했던 그게 합인데 내가 다 선택을 해놓고 내가 그런 직장을 가놓고 왜 남 탓 세상 탓만 한 거지?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남자긴 한데 좀 눈물이 많아요. 여성적인 면이 좀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됐고 치유를 하게 되더라고. 위로받고. 한번 선배님도 글을 쓰다 보면은 그런 감정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치유하고 위로받게 되고 힘들 때 글 쓰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말하고 틀린 게 글을 쓰면서 감정이 이렇게 좀 찌꺼기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쓴 글을 모아서 누적이 돼서 책이 나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제 글을 보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되게 그러니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멋진 사람이구나. 글을 쓰다 보니까 남들이 내 글을 보고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면 어때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내가 나한테 원인이 있었고, 나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글을 쓰면서 계속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남하고 비교를 안 하게 돼요. 더 이상.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작가가 될 수 있다. 저는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작가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 1%의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한 2%까지 된대요. 한 5천만에 1만 명 정도는 책을 낸다고 하니까. 그래도 대단한 숫자잖아요. 거기에 2권, 3권 다작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나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나만의 모멘텀을 찾아가는구나. 그게 글을 쓰면서 많이 변했던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작가라는 콘텐츠가 생기고 글쓰기의 콘텐츠가 생긴 거고 우리 이경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와 또 MBTI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쓰시면서 마음 경영을 해주는 그런 마음 경영이라는 콘텐츠가 생겨가는 거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박형근 코치님처럼 메신저를 도와주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김영환 교수님처럼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글은 꼭 써야 된다라고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돌아보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쓰다 보면 이게 만들어진다. 매일 쓰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나오겠죠. 글쓰기는 알겠어. 근데 쓰려고 하니까 어려워.
글은 쓸 수 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 왜 쓰기 어려울까요?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내 글을 누가 볼까 봐 창피해서 나란 사람이 왜 굳이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써야 될까?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SNS를 하는 시대가 됐고요. 정보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몰라요. 제가 나가서 황상일 작가입니다 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알아야 되냐?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가상 공간에서 나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글쓰기예요. 글쓰기 기본이. 그래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나를 잘 드러내야 이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근데 그래도 어렵다. 방법은 하나죠. 남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글을 쓰자는 거예요. 나의 글을. 내 일상과 나의 콘텐츠와 나의 글을 쓰자.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글을 쓰면은 그게 성과가 되고 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몇 가지 됐죠? 그럼 글을 쓰라고 하는데 일단 쓰자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써야 될까?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저는 이제 네 가지로 했었어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경미 대표님 초대로 연합나비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걸 듣고 있어요. 황난 작가를 보니까 생각보다 얼굴이 별로네. 뭐 이런 걸 관찰하는 거죠. 내용이 뭐지 저 사람 뭐 계속 글을 쓰라는데 왜 글을 쓰라고 할까? 이런 관찰하는 걸 쓰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에 그날에 있었던 일을 한 줄에도 써요. 이렇게 키워드라고. 키워드를 쓰고 그거를 모아요. 근데 바인더 많이 하시죠. 바인더에다가 기록을 왜 모으는지 아시냐면 저는 이제 바인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록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책 쓰실 때 내가 10년 전 1월 9일 날 뭘 했을까? 5년 뒤에 제가 오늘 했던 연합나비 강의 이 에피소드를 갖고 다른 주제를 연결시켜서 책 쓰기 원고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일기를. 내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는 글을 써보자. 이게 몸은 뭐가 돼요? 에세이가 되죠.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지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해서 지금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런 때 내 자신, 이경미라는 사람, 황상렬이라는 사람, 뭐 김민경 선배님의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볼까?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을까? 이런 거를 적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그 글 자체가 콘텐츠가 또 되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글을 써보자. 질문을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같은 질문이거든요. 요새 메신저 세간이잖아요. 남이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남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남이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시대잖아요. 그죠? 중수가 초보를 알려주는 시대. 이금미 대표님도 블로그 글쓰기를 가지고 블로그를 어떻게 쓰는지 많이 알려주고 마음경영을 해주는 그런 메신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글로 쓰자. 그게 연결이 되면 뭐예요? 실용서예요, 실용서, 책에. 그죠? 1번은 뭐예요? 에세이. 2번도 뭐예요? 에세이. 3번, 4번은 뭐예요? 그렇게 모아서는 실용서가 되고 자기계발서가 되는 거예요. 책으로. 이것만 써도 나중에 글 써가지고 이것만 해도 원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질문 나오겠죠. 글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실, 팩트를 먼저 쓰시고 거기에 대해 내 감정을 쓰면 돼요. 가장 쉽게. 사실과 느낌을 쓰되 제가 하나 알려주는 팁은 딱 이거예요. 처음에 내 경험을 쓰세요. 그 다음에 내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쓰세요. 감정에서 느낀 결론을 쓰세요. 그게 죄송합니다. 책 쓰기에서도 한 꼭지에 모든 자기계발서 에세이 원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자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느낀 감정이 나와요. 그 감정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짧으면 중간에 뭘 넣어요? 인용을 하죠, 인용. 다른 책에서 그 주제랑 비슷한 인용을 해서 논단 말이에요. 그 책 쓰기 쓰실 때, 한 꼭지 쓰실 때, 두 장 쓰실 때 그런 구성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블로그도 저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의 분량은 딱 보면은 한 장, A4 10에, 글자 크기 10에, 자가 160에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건 딱 한 장, 책 쓰기는 두 장 이렇게 써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앞에는 남의 글을 쓰시고 뒤에는 나의 글을 쓰시라는 거. 이게 뭐냐면
가장 쉽게 쓰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글을 가장 쉽게 쓰는 방법. 책을 읽다가 인상적인 구절을 찾았어요. 밑줄을 그으세요. 그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 구절에 대한 내 생각을. 한 줄도 좋아요. 그 다음날 두 줄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블로그에 책 속 한 구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나씩 올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0명이었던 이웃이 6개월 만에 1000명까지 늘었어요. 저는 이게 이 방법으로 책 속 한 구절. 사람들이 생각보다 책을 안 읽어요. 그냥 그걸 보고 내가 책을 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쓰는 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 책이 뭐냐면 독한 소감이에요. 구절 쓰고 내 책 쓰고 서평 쓸 때도 인상 깊은 구절 쓰고 내 생각 쓴 게 그 다음에 결론 모아서 이렇게 쓰면 그렇게 서평을 써요. 저는요. 그래서 글을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남의 글 쓰고 내 생각을 적어보자.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내 생각을 한 줄씩만 더 적어보자. 그럼 분량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진짜 그게 글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쓴 글들이 저는 블로그에 매일 써요. 매일 쓰는 글들을 저는 이제 책 쓰기도 같이 하고 따로 했었어요. 책 쓰기 온 걸 따로 쓰고 블로그 포스팅을 따로 썼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책 쓰기 온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2장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3시간 걸리고 글쓰기 실력을 키우려고 블로그도 키우래요. 근데 블로그에도 포스팅하니까 그게 2시간이 걸려요. 퇴근을 6시에 해가지고 10시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럼 모든 게 끝나면 새벽 3시예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미친 거죠. 이렇게 일주일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서 한 게, 그럼 블로그 글쓰기랑 책 쓰기를 연결을 시켜보자. 시간을 줄이려고. 거기서부터 착상을 하게 된 건데, 보세요. 저는 제가 그래서 매일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어요. 이거를 2달 동안 30개, 50개를 맨날 썼어요. 이렇게 따로.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게 어렵다 그러면 블로그 처음 만드실 때 큰 주제를 정해놓고 소주제를 한 30개, 60개를 쓰세요. 2달을. 그 2달을 모은 글을 갖고 모은 거를 본문으로 쓰시는 거예요. 책 쓰기 본문으로. 따로 촉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서 본문으로 일단 활용을 하세요. 모은 게 첫 번째다. 두 번째가 그 모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전체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책 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을 모아놓고 그 본문을 맞춰서 컨셉을 정하는데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제 블로그 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단상, 서평 리뷰, 에세이 이렇게 3개로 많이 적었었어요. 단상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뭐 이경규 대표님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저도 되게 감정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컨셉으로 제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자라는 것을 단상을 쓴 건데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평은 똑같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서평 리뷰 모음집을 그런 컨셉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는 한번 지나간 내 행복했던 추억들을 한번 떠올리게끔 고씹으며 행복을 떠올리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컨셉을 잡고 세 번째가 컨셉이 정해지면 목차를 짜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대목차를 5개에서 6개까지 끊어놓고 본문을 모아놓은 거를 대목차만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1장이 정해지면 그 본문 6개를 갖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끼워 맞췄는데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새로 쓰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각 대목차에 맞게 꼭지로 재배치를 한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남아요? 그러면 빛이 다 남았죠. 목차가 구성됐지, 컨셉 됐지. 그럼 남은 게 서문과 프롤로그, 에필로그만 남은 거예요. 책 한 해 초고가 완성이 되려면. 책을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본문을 모아놓고 서문과 에필로그를 그것만 따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서문은 뭐예요? 프롤로그는 이 책을 왜 쓰게 됐고 책 전체 내용을 각 장별로 내가 이렇게 왜 썼는지 소개를 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필로그는 뭐예요? 이 책에서 내가 어떻게 독자들한테 알려줬던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책을 통해서 뭘 배웠다, 뭘 알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쓴 다음에 합쳐요. 합치면 이제 책 쓰기 원고가 되는 거죠. 근데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2번 정도는 퇴고를 해요. 왜? 분량이 어떤 거 많고 어떤 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분량 조절하고 또 내용이 또 생뚱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문장 수정하면서 한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요. 그렇게 되면 책 쓰기 원고가 되죠. 그런 다음에 수강 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 투고문 준비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앞에 4개는 보세요. 블로그로 매일 썼던 글이 모이니까 본문은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뭐만 작성하면 돼요? 서문하고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작업이 저는 매일 썼던 걸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하루 종일 하면 이 1번부터 4번 작업이 하루에 끝난 거예요. 끝나고 출간 계획서까지 쓰고. 그럼 월요일 아침에 투고를 하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그 일주일 내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책을 내느냐 하는 이유가 전 블로그 글쓰기로 책을 출간했지만 사실 저도 제 글쓰기 선생님이 계세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인대 작가님이 제 글쓰기 선생님인데 사부님하고 같이 했던 것들이 몇 권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해서 낸 책들이 뭐냐? 이 4권이에요. 블로그 글쓰기로. 이게 된다니까요. 그죠? 괜찮아 힘들 때 울어도 돼 나온 본문을 제 블로그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 같은 경우도 있어요. 독한 소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서평 리뷰집이에요. 서평 모음집. 독한 소감, 책을 읽고 난 소감. 독자가 중요하지 않대요. 읽을 독자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당신 책을 만나자도 3분의 1 정도가 그 블로그 글에 있던 거를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거는 책 쓰기 원고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책 쓰기 원고로 가야 좀 책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사실은요. 참고 도서를 보고 심혈을 기울여 쓰기 때문에. 근데 블로그 글로 써가지고 합치면은 가독성은 좋아요. 양이 적어요. 나중에 고칠 때 좀 힘이 들긴 해요. 그리고 약간 책 쓰기 원고로에 집중할 때보다 블로그 글쓰기로 했던 것보다 좀 차이가 난다. 내용이. 근데 다행히 이 책은 그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좀 쉽게 읽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그래서 저한테는 뭐 이 책 자체가 좀 그랬고 지금 닥치고 글쓰기 책도 그 방법대로 쓰고 있어요. 블로그 글 반, 제가 쓴 글 반 해가지고 그걸 합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초고를 완성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쓸 수 있죠? 지금 하시는 블로그 글을 모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쓰면 책이 된다.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그래서 온라인 글쓰기 비법은 딱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든 브런치든 한 주제를 정하세요. 저는 제가 독서와 글쓰기예요. 그래서 문학으로 돼 있어요. 저는. 땅은 서브예요. 원래 2개를 같이 다르게 하려다가 도저히 블로그도 2개를 운영을 못해서 지금은 독서와 글쓰기 전체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글을 꾸준히 올리세요. 매일.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포스팅하고 중요하다. 물론 우리 이경미 대표님 블로그도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사람들이 출근 전, 그 다음에 점심시간, 그 다음 퇴근 후, 그 다음에 자기 전 이렇게 4 시간을 갖고 그때 맞춰서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대에 많이 포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쓰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이 없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누구도 처음엔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반응을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올리다 보면은 꾸준하게 가다 보면 누군가는 반응을 한다. 한 주제를 갖고 꾸준히 쓰다 보면 아, 이 사람이 거기에 전문가네. 이렇게 보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글쓰기는 그렇게 쭉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책 쓰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글을 내 일상을 기록하다 보면 그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나중에 책 쓰기 하실 때 어떤 꼭지 쓰실 때 그 에피소드를 뭘 쓸지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그거를 갖고 와서 살만 붙여도 돼요. 예를 들어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다. 어떤 책을. 그럼 내가 읽었던 책 옛날에 바인더에서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감정, 결론 이렇게 그냥 쓰면 되잖아요.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 주제와 관련된 참고 도서를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책 쓰기를 위한 독서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쓸 때 보면 그 저자가 그 꼭지를 쓸 때 내가 쓰는 꼭지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했네? 어떤 식으로 글을 풀어냈네? 그걸 갖고 와서 치환해가지고 나의 스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짜깁기만 하면은 쉽게 원고가 써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고 구성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 글이든 뭐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경험, 감정, 결론.
요 구성은 꼭 외우세요. 저는 제가 그 기본 구성으로 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초고는 2개월 내에 써야 된다. 절실하게. 왜? 글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아실 거예요. 쓰다가 말면은 이게 멈춰요. 그러니까 초고는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초고는 왜 쓰레기냐? 쓰다, 초고는 다 채워놓고 나중에 계약한 다음에 퇴고하면 돼요. 그 양을 채우는 원고가 초고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아까 제가 아침에도 글쓰기 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초고는 뭐든 블로그 글이든 책 쓰기든 저는 한 번 쓰면 끝을 봐요. 한 줄 쓰고 내가 잘못 써서 멈추고 이러지 마세요. 글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끝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하면은 좋은 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5번째가 자신만의 글을 쓰시면 됩니다. 투박하더라도 진실하게 쓰면은 그 글이 맞춤법이 틀려도 다 공감하는 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앞에는 다 잊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글이 좋아지는 방법 7가지. 화려한 미사여구 등 군더더기를 없애자. 이 7가지는 제가 유시민의 글쓰기, 강원국의 쓰기, 제가 글을 쓰면서 봤던 강의, 우리 이은대 작가님의 강의, 그거를 다 축약해서 제가 노려보니까 7가지가 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쓰자. Keep in simple short 해서 1번, 2번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쓰자는 거예요. 화려하게 막 뭘 이렇게 뭐 흉내내지 말고 그냥 자신만의 글을 쓰되 되게 군더더기 없이 나는 오늘 황상렬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담백하게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은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왜? 문장을 짧게 쓰자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읽기가 편해요. 독자들이.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keep in simple short.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키스라고 하죠. 짧고 단순하게 쓰자. 외국에서 나오는 글쓰기 법칙도 단순하고 쉽게 쓰자라는 게 그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초고는 쓰레기다. 왜? 채우는 원고다. 글이 좋아지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태고다.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고쳐진다. 수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하나가 초고를 쓰신 다음에 포스팅하기 전에 하고 나서 자기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낭독하면서 글을 읽으면 중간에 분명히 어색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내 문장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어색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고치시면 글이 좋아진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자. 장황하게 너무 뭐 이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를 쓰세요 이랬는데 좋아하는 영화까지 막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그 주제가 주어졌으면 단순하게 그 주제만 갖고 쓰자는 게 4번째고요. 5번째는 매일 닥치고 쓰자. 매일 조금씩 쓰자는 거예요. 매일 쓰다 보면 글쓰기가 진짜 좋아져요. 진짜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제가 2015년에 썼던 글 보시고 지금 글 한번 보세요. 제가 잘 쓴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글이 매일 쓰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책을 내게 됐고 그런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6번째는 같은 어미를 반복해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만약 문장을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뭐 한다라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뭐 한다라고 끝났으면 뭐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하자. 이렇게 어미를 계속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하다 이렇게 하면 계속 똑같은 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미만 다르게 써도 글이 좋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자. 그래서 자기 경험이 들어간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7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아마 이경미 대표님이나 다 이렇게 선배님도 생각해 주시면 글 쓰다 보면은 잊고 살았던 내 기억을 다시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점으로 돌아왔던 내 시점. 그거를 나만의 상상력을 더해서 다시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글은 나밖에 못 써요. 이경미 대표님의 글은 이경미 대표님밖에 못 쓰는 걸. 왜? 내 자신이 이경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의 글을 진정성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유시민, 뭐 강원구 이런 사람들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의 황상열의 글만 쓰면은 황상열만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자신만의 글을 쓰면 자신만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작가예요. 책 한 권 내고 나서 작가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정말 전 증오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는 사람이 작가인데 책 한 권 내놓고 안 쓴 사람들이 작가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는 오늘 끝나시면 당장 10분씩이라도 어떤 글이라도 좋아요. 후기라도 좋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내 일상과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내 강의 후기나 관심사와 아니면 꾸준히 했던 경험, 지식들을 그거를 매일 꾸준하게 써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블로그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바인더에다가. 그것만 잘 모아도 컨셉만 잘 만들면 아까 어떻게 돼요? 책이 된다니까요. 작품이 된다고요. 하실 수 있죠. 저는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이 됐지만 DID 출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한 겁니다. 항상 제가 강의 끝날 때 항상 마무리할 때 이 멘트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매일 쓰는 여러분들이 작가인데 자,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작가가 될 수 나는 없밖에 없다.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네, 될 될 때까지. 때까지 쓸 때까지 쓸 거니까. 거니까. 될 때까지 쓸 쓰실 거니까. 거죠. 될 때까지 네. 쓰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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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까지 쓰셔야 됩니다. 쓰시는 사람이 작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쓰는 선배님들이 쓰는 오늘의 한 줄의 글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그게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해리포터처럼 조른처럼 아니면 삼국지처럼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게 위대한 작품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글 쓰는 엔지니어 황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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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 네. 마무리 해주시면 저희 이제 전체 화면에서 질문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냥 시작 시간, 마무리 시간 말씀은 드려도 보통 작가님께서 그거를 이제 오버하세요. 근데 35분에 딱 끝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잘 들으셨죠? 정말 진짜 바로 실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드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 나눠주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하는 얘기하고 싶지만 네. 네. 그거는 네네. 이제 또 다음 기회에 아니면 또 작가님의 과정 같은 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지금 앞으로 한 30분 동안은 이 들으시면서 그동안 나는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 블로그나 책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릴 테니까 직접 말씀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나눠주시겠어요? 이한영 네네네. 네, 죄송해요. 네. 예, 이한영 사장님.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그 1인 기업 굴상기를 수강하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그 강의 하시는 가운데 또 많은 정보를 얻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좀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한번 책을 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내용 쓸 것인지는 대충 이제 한 70%, 80%는 구상을 해놨는데, 그에 대한 책 제목이나 목차, 그다음에 꼭지 제목, 소제목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그 저자님께서 네. 책 제목이나 소제목, 그 꼭지 제목, 그 목차 정하시는 무슨 저자님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책 쓰기 할 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사실 목차만 완성돼도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게 한 50%, 7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뭐 이인대 작가님이나 뭐 저나 다른 분들한테 이제 뭐 책 쓰기를 같이 코칭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만의 이제 막 혼자 쓰실 때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제목을 일단 정할 때는 저는 그 유행가 그 가요 제목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한 오래된 10년 전, 15년 전 그 베스트셀러 제목들을 좀 찾아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거기서
유행했던 제목을 갖고 좀 변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속담, 아니면 유행가 가사, 뭐 아니면 광고 카피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좀 치환을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참고도서 아까 50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양 대표님이 쓰고자 하는 책 주제와 관련된 책을 만약 제가 이 독서법 책 이거 같은 이 책을 갖고 제가 썼을 때 독서법 책을 저는 30권을 빌리고 사가지고 이렇게 쌓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한 대표님이 쓰고자 하는 꼭지나 이런 건 정해졌죠. 그런 걸 보고 여기 그 참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목차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목차를 짰네? 그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치환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목을 정해놓고 그 치환한 다음에 그 제목을 아까 카피나 광고 카피나 이런 거를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구를 붙여가지고 변형을 좀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면은 좀 아마 이렇게 하실 때 수월하고 목차는 이렇게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으면 앞에 1장, 2장은 내가 왜 필요한가, 이 주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2장 같은 경우도 왜 1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2장에서는 3장하고 연결하는 그 좀 뭐 만약에 제 글쓰기 같은 책은 그래요. 왜 글쓰기인가? 그러면 글은 잘 써야 되냐, 못 써야 되냐. 2장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로 구성하고 3장, 4장에서는 이제 내가 실제로 하는 그 노하우도 있잖아요. 블로그 글쓰기로 책 쓰는 법 아니면은 뭐 실제로 실행했던 내 경험과 지식을 3장, 4장에 옮겨놓고 5장에서 결론을 그럼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크게 장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꼭지를 구성해도 그게 책 처음에는 why, 그 다음에 how, what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5장, 6장을 구성하면은 하나의 책 구성 챕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면은 요번에 나온 책 중에 작가는 처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산북스에 나왔던 김태윤 작가님이 쓰신 건데 그 책이 요새는 그 책하고 아니면은 뭐 양원근 교수님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이 책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반의 노하우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저한테 좋은 이제 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대로 네네. 제가 싹 담아가서. 담아가서 쓰셔도 저는 됩니다. 지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일단 채팅으로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네, 일단 질문 드립니다. 책을 출판한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셨는지, 직장 내 독서 모임을 가진다든지, 동료들에게 책 쓰기 강의를 하기도 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달라진 점.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달라진 건 진짜 작년에 좀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책 쓰기 하면서 좀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첫 책이 나왔고 2018년까지는 사실 되게 저도 이게 인생이 조금씩 막 그 성장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2018년 말부터 작년 초부터는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만의 뭔가가 생긴 것 같다. 나만의 좀 브랜드가 생겼나? 그래서 직장에서도 제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되게 수동적으로 일을 좀 했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되게 좀 수직적인 구조라서 자기 일만 잘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글을 쓰고 나만의 일을 탔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일만 열심히 하자, 이제 내 글만 열심히 쓰자 이렇게 계속 되뇌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진급하면서 그 전에 이제 책 쓰기도 했던 것도 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많이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 거는 나만 봐요, 나만. 남을 별로 의식을 안 하게 됐다.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밖에서도 이렇게 불러준 데가 많아지는구나. 그게 좀 많이 좀 외적인 변화고요. 내적으로도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다만 회사에서도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는 그래도 약간 좀 개방적이긴 한데 회사에서 좀 별로 안 좋게 보긴 해요. 언제 제가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
왜? 딴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무시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저는 처음에 그거 회사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많이 없어졌던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근데 책을 쓴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제는. 회사에 가면은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하면은 이게 하는데 이제 SNS에서 제 상사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물어봐요. 또 나왔다며? 이번 책은 뭔데? 한번 사서 볼게.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분도 아직 계세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뭐 책 쓰기 강의를 한다거나 뭐 독서 모임을 가진다거나 이런 건 좀 언간생심이고 근데 이제 다만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회사에서 자르면 잘라라. 이제 그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경민 대표님 그때 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그때가 되면 바로 전 1인 기업 준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를 이제는 지질 끄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회사를 다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살다 보면은 먼 미래까지는 안 보고 그냥 당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에 충실해진다. 그것도 이제 좋아진 것 같고요.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원래 다들 계약서 쓰시죠? 그렇죠. 이중 그거 못하는 거. 예, 그래서 그렇죠. 참 생각보다 은근히 예, 지금도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 또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수가 또 그렇게 책이랑 연결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진짜 나만 본다. 그 어떤 외부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만 본다. 이게 네, 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또 아니었다는 거네요. 2016년에서 18년도까지는. 네, 네, 그렇죠. 3년은 진짜 그때도 질풍노도시기였던 것 같아요. 책을 내면서도 좋았는데 거꾸로는 이거 갖고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과정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 이게 나도 또 고민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또 그런 계속 그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든 게 정말 딱 이렇게 제 자신이 나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 관점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의 길을 가자. 이제 그게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한 3 년은 버텨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3 년은 반응이 없어도 버티자. 블로그도 버티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군. 존버하는 멋지십니다. 존버. 네. 그다음 질문은요. 내면 작업과 성장을 위한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내면 작업과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내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블로그에다가 그 내 마음을 공개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대요. 그럴 땐 좀 어떤 정도까지 공개를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는지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선배님 글 읽어보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면 작업과 성장을 위한 글쓰기인데 저는 정말 힘든 자기를 드러냈을 때 정말 남이 봤을 때도 좀 얼굴이 찌푸려지거나 아니면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비밀이다. 너무 이런 얘기는 그냥 일기장에만 쓰셨으면 좋겠고요. 수위 조절하시면서 어떤 주제와 연결됐을 때 이 에피소드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만약에 남들이 읽어봤을 때 좀 나에 대한 이게 내가 봤을 때 부끄럽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위 조절을 하시되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서 공개로 올리시고 만약에 정말 힘들고 이런 마음이 있으실 때는 그냥 비공개로 돌려서 그냥 거기에만 담아두시든가 아니면 내 일기장에 그냥 한글에다가 저장해서 그냥 그 자기 파일만 갖고 있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은 남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쓰셔야지 내적 작업, 내 성장을 위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글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자기가 쓸 때 불편하다 그러면 저는 아예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니면 혼자 그냥 일기장에 쓰셨다가 어떤 주제와 연결됐을 때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만 공개를 하셔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는 글, 결국에는 네, 공개적인 공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네. 혹시 인제 정말 나를 바라보는
솔직한 글을 쓰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공간에 개인적인 그럼 공간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하나 플러스로 하는 게 작가들은 그거조차 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사실은 아까도 좀 에피소드를 좀 많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이 미친 시피럽 책을 본 분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경미 대표님이 제 와이프였어요. 근데 이 책에 저는 독자를 위해서 옛날 여자친구 얘기를 다 썼단 말이에요. 미친 연애 실패에 대한 얘기들을.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책이 주구장창 무거운 얘기만 쓸 수 없으니까 제 연애담에 대한 막 뭐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여자 독자들한테 공략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재밌게 좀 약한 부분도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 제 와이프는 이 책을 안 봤어요. 나중에 술 먹고 나서 야, 오빠 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 얘기를 쓰면 좋겠냐? 어?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래도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자기 가족이나 욕을 먹는 거는 소수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응원을 받잖아요. 그걸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글쓰기는 계속 하는데 저는 만약에 계속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서 내 얘기는 다 까발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쓰시고 특히 에세이 작가들은 저는 진짜 자기 인생을 다 까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경배 대표님도 아시는 겠지만 그 박주화 작가님 같은 경우가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꼬리표는 떼겠습니다라고 보면은 그분 책 보면은 되게 감정 이상해져요. 옛날에 그 남편하고 막 이혼할 그 가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면은 결국은 나를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작업이 너무 공개하기 힘들면은 지금은 힘드시면 자기 일기장에 쓰시는데 진짜 제가 작가가 되고 책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아래서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에세이 작가 특히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원래 솔직한 편이라서. 예.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조금씩 깨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너무 이렇게 닫아놓기보다는 표현도 네네. 또 하다 보면 늘겠죠? 그런 표현도 그렇죠. 수위 조절도 네네. 해봐야 느는 거겠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요. 직장과 작가 병행하다 보면 작가 생활, 시간 네. 안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네네. 직장 외에 글쓰기 관련 유튜브 등 분량 정해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질문을 네. 주셨어요. 저는 그 바인더는 안 쓰고 있는데 제 나름의 다이어리에다가 자기 전이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은 그날의 업무, 개인적인 거를 한 목록을 다 써요.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놔요. 그날에 할 것들을 업무.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 정해요.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 해놓고 시간 배분을 할 때도 있고 이거를 밤에 할까 저녁에 할까 이렇게 아침에 할까 나눠놓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미라클 모닝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글은 언제 쓰냐면은 보통 그 집에 일찍 한 7시 정도 8시 오면은 밥을 먹고 뭐 집안일 하고 하면 한 10시 이후에 뭐 쓰든가 아니면 아침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그때 쓰든가. 저는 글감을 미리 모아요. 그래서 글감이나 이런 걸 미리 모아놓고 한 번에 다 어떻게 쓸 건지는 출퇴근할 때 이제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가지고 포스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총 걸리는 건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실제로 쓰는 건 한 2시간 아니면 다 쓰죠.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편집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사람들이 못하는 게 편집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냥 혼자 강의 연습하듯이 그 편집을 하지 말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근데 파워포인트를 지금처럼 여러 장을 만들면은 30분, 40분이 되잖아요. 근데 한 5분짜리 찍으면 한 2장이면 되죠. 그러니까 미리 강의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줌으로 찍고 기록하는 거죠.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막을 넣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하면은 뭐 키네마스터나 뭐 비바 비디오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그 곰플레 믹스, 그 곰믹스 플레이어 그걸로 작업을 해서 간단한 자막 넣고 그렇게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렇게 올리면은
정말 1시간이 안 걸려요. 음,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는 유튜브를 원래 작년 연말까지 1000명까지 키워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됐는데 지금 700명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는 하루에 하나 영상, 하루에 하나 1포. 그러니까 1일 1포, 1일 1영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배분을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보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며 네. 가며 구상하는 건 오며 가며 그리고 예, 그냥 중간중간 그 모으고 생각하면서 뭐, 예. 하는 식. 아,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게 매일 쓰다 보면 누적이 되잖아요.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오늘 뭘 찍어야 될지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 블로그에 썼던 거를 영상으로 안 옮겼네? 그럼 어제 썼던 거를 오늘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정의나 미안해 글을 쓴 거를 오늘 찍은 거예요, 그거를.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누적이 되니까 그거를 블로그 글 쓴 걸 바로 그대로 영상을 찍으셔도 돼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 이경민 코치님이 더 잘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최은희 대표님이 그러셨나. 하나를 주제를 갖고 글도 쓰고 영상을 옮기고 브런치도 쓰고 그 SNS에 다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준가 뭐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괜찮네요.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SNS가 다 커지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 줄이는 것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1시간, 네. 유튜브도 1시간이군요. 와, 저는 블로그 1시간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도 1시간이다. 알겠습니다. 편집을 안 하면 줌으로 네. 찍고 바로 올리면 1시간. 알겠습니다. 편집 안 하고 일단 네. 올리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편집을 내려놓으면 네, 네. 된다. 그리고 출판사 계약 노하우가 있으신지 지금까지 낸 출판사 중에서 네. 가장 좋은 출판사는 어디셨는지. 아,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큰 출판사랑은 해본 적은 있었는데 계약 파기를 당했고요. 솔직히 지금 처음 말씀드립니다.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저도 폐기됐는데. 다산북스랑 한 적이 있는데 원고를 못 넘겨서 파기를 했었고요. 아, 근데 정말요? 이제 근데 아이고. 그게 뭐 좋게 봐주셔서는지 모르겠는데 다산북스에서만 나왔어도 사실 좀 더 잘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다 중소출판사들이라서 뭐 가장 뭐 했던 데 여기 바이북스랑 그다음에 뭐 프로방스 뭐 이런데 아, 기획 네. 출판했던 데들은 그래서 저는 반기획 출판은 딱 한 번 해보고 다 기획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기획 출판이 뭐 그 기획 출판 아시죠? 계약금 받고 계약금 없이 작가가 내는 돈 없이 하는 게 기획 출판이고요. 반기획은 그 작가가 그러니까 그 인쇄 비만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유통이나 마케팅을 출판사에 해주는 비용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반기획이고 그리고 자비 출판은 아예 내가 돈 다 내가지고 부수까지 정해지는 게 그 자비 출판이고 그리고 요새 POD 출판도 있잖아요. 그 북극구 같은데 아, 네네. 그 브런치 북극 같은 데도 그런 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그 표지만 하는 게 몇 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있는데 기획 출판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출판사마다 그 각 장르 그 특징 있는 출판사가 있어요. 뭐 실용서면 실용서, 아니면 경제 경영서, 아니면 입문서, 뭐 자기개발서 에세이. 그럼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내 장르를 어떤 장르인지 한번 보고 그런 출판사에 맞는 출판사를 일단 컨택을 한 다음에 출간 계획서를 천편일률 쓰지 마시고 출간 계획서 양식이 있으면은 그 출판사에 맞게끔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좀 썼었어요. 아니면 한글 양식 말고 파워포인트로 막 이경민 코치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 그 강사 프로필 보낼 때 그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내잖아요. 그거를 네. 출간 계획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로요. 예. 그렇게 해서 보내면 출판사에 컨택해도 잘 돼요. 왜? 천편일률적으로 한글 파일만 오는데 누구는 파워포인트로 보낸 거야. 그러면 좀 차별화가 되잖아요. 강사 프로필처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보냈는데 저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던 분들이 좀 계약이 됐었어요. 음. 예. 그런 것도 노하우인 것 같고요. 예. 꼭 한글 파일로 그래서 할 필요는 없군요. 없다. 예. 그러니까 강사 프로필처럼 그냥 출간 계획서를 파워포인트로 잘 만들어서 보내도 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출판사는 근데 그렇게 그닥 요새는 출판사보다도 작가의 역량, 마케팅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다산북스나 뭐 비즈니스북스 이런 데가 좋긴 하겠죠. 뭐 문학동네 이런 데. 근데 그런 데 말고 그냥 중소출판사라 하더라도 작가가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작가가 SNS 브랜딩이 더 잘 돼야 요새는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잘 돼야 된다. 작가의 브랜딩을 키우자. 그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출판사에 컨택 되기도 어렵지만 일단 되면 일단 네. 내가 먼저 브랜딩화가 되어 있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세가 네. 몇 %냐 그런 거는 인제 다음 이야기. 인세는 또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초보 작가들은 인세가 5%에서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책이 13,000원짜리면은 10,000원이면은 5%면 얼마죠? 5,000원인가요? 예? 그죠? 5,000원이면 5% 좋겠네요. 내외. 5,000원, 500원. 500원이죠. 500원이죠, 500원. 네. 그쵸. 500원이죠, 500원. 제가 수학이 약해서 500원이죠. 5에서 7%고요. 그 반기획 출판을 하게 되면은 투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쇄비를 좀 더 내면은 제가 독한 소감을 이제 북랩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북랩이라는 출판사가 반기획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인쇄를 25%까지 줘요. 음. 그러면은 25%면 그 책이 15,000원짜리면 한 2,000 얼마 정도 받아요. 그럼 그 책은 차라리 투자한 대비 인세를 더 받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계약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반기획도 어떻게 따라서는 나쁘진 않겠네요. 투자를 나쁘진 하고 않아요. 책 나서. 퀄리티도 좋아요. 예. 네. 네. 저는 강사분들은 반기획을 많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놓고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한 대신 인세도 많이 받지만 그러니까 작가가 출판사에서 책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네네. 돈도 좀 싸게 해줘요. 아. 예. 예. 그런 이점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요. 이거는 구남님 님께서 회사 네. 일과 글쓰기 주로 중첩돼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공무원이신데 두 가지를 네. 하시는 거에 감동이고 감탄이 되고 열정의 박수를 보내드리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뭐 선배님도 많으시긴 한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긴 해요. 저는 제가 일을 하고 그냥 글을 쓴 거밖에 없고 올린 거밖에 없는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신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공무원분들은 좀 더 안 좋죠. 제가 아는 작가 동기들 중에도 공무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그 사기업보다 더 아까 이경민 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협업 금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책을 내려다가 그 공무원 조직에 사인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 사인을 받아야 된대요. 작가 하려면은. 근데 그거를 어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좀 운이 좋은 편이긴 한데 중첩이 돼서 어려운 점은 사실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모두 전화를 잘 못해가지고 글을 쓰다가 아침 일찍 글을 써서 갔는데 제 일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원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정신 안 차리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실수를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보니까 또 위에서도 별로 안 좋게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아예 전략을 바꾼 게 모두를 바꿨어요. 그냥 회사에 가면은 그냥 황상열 부장으로 일을 하는 거고 그냥 퇴근을 하면은 하고 나서부터는 황상열 작가로서 이제 그 사고의 전환을 그러니까 모두 전환을 빨빨빨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보면 요새 놀면뭐하니 보면 부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캐로 전환을 빨리 하고 본캐로 돌아오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지금도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막 하는 모임도 많아지고 회사에 또 일이 많아지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할 일을 다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이제 좀 힘들죠.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하기가 힘든 건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예. 퇴근 전과 퇴근 후에 모두를 확실히 예. 바꾼다. 퇴근하면 무조건 예. 이제 작가로서. 하지만 일을 예. 할 그렇게. 때는 무조건 그 직급 네. 활동으로. 네.
그게 참 잘 되면 좋겠지만 몇 년간의 그러니까 노하우가 그게 있으셨겠죠. 그것도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좀 힘들긴 해요, 사실은. 그냥 하나만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애매해서 그런 현실이 안 되니까 아직. 예. 두 가지를 함께. 네. 언젠가는 또 작가만으로 활동하실 작가 예, 거라 제 목표가 믿습니다.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예. 네, 당연히 그렇게 되실 거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일단은 지금 올려주신 질문 외에 나 이거 오늘 질문 못하면 되게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살짝 남겨주세요. 근데 혹시 나 이름이 좀 드러나기 좀 그렇다면 비밀 댓글로 저는 남겨주시고 왜냐면 질문 안 하고 가면 되게 후회돼요. 이거 나 뜨겁더라도 비대시라도 꼭 남겨주세요. 근데 일단 지금 질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김민경님께서 브런치에 대해서는 작가로서 알고 계시는지 활용한 바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브런치에 다음 대해서 브런치 활용할 바. 다음 브런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브런치. 브런치 이렇게 먹는 거 말고. 아, 예. 아, 네. 제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부장님, 그, 아, 아, 그렇게 날려주셔야 돼요. 부장님 개그 다음 시작하셨어요. 브런치. 그쵸. 아저씨라. 그 다음 브런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내고 나서 출간 작가로 해서 다음 브런치 작가가 됐고요. 이미 브런치에 글을 쓴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에 쓴 글만 지금 한 900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그 다음 브런치에 매거진 아시죠? 매거진 만들어가지고 아까 블로그 글쓰기로 책 내는 방법 똑같아요. 다음 브런치에 매거진 만들어서 매거진 주제에서 소주제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그거를 브런치북으로 만들어서 브런치 공모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책을 내주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신청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아직 콘텐츠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떨어졌고 지금 제가 그 닥치고 글쓰기 책도 공모에 실현했다가 그거를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시 그거를 모아서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투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런치는 활용할 때 브런치 플랫폼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여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브런치 플랫폼은 작가로서의 플랫폼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 단점은 뭐냐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 애드포트나 유튜브 광고비처럼 주는 게 없어요. 다만 혜택이 브런치에 쓰다 보면 이제 출간 기회가 많이 온다. 그리고 아니면 글쓰기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나한테 와가지고 필진으로 초대를 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필진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네이버 밴드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한 달에 한번 그냥 커피 쿠폰 몇 개 받고 글을 써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다운 브런치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체가 수익성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기회로 네. 발판으로 삼아서 네. 출간이나 여러 필진 그렇죠. 활동, 칼럼 활동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거기에 이제 마케팅까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책 나왔을 때 그분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기회가 네네네. 쌓다 보면 기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혹시 생각나면 네, 네, 따로 다음에 꼭 연락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더 궁금하신 게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작가님 블로그나 유튜브 가시면 그 오픈톡방에 블로그 주소랑 유튜브 주소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소소하게 네네네네네. 구독자로 조금 도움 드릴 수 네. 있으면 어떻게 올리시는지 좀 보고 저희도 따라서 한번 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 올리면 될까요? 그 블로그에 올리면 될까요? 아니면 연합나비 저자특강 거기 오픈톡방에 네네. 블로그 한번 주소랑 딱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네. 주소랑 그리고 네네. 이렇게 뭐 강좌하시는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좀 참고할 게 알겠습니다. 없고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그것도 좀 내일 네네네. 시작하는 거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출간 작업하시면서 저희에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모범으로 삼아서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꼭 올해에는 좀 책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증샷을 한번 찍을 텐데요. 혹시 책 있으신 분들은 책 드시고 화면을 잠깐이나마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켜주시고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네 끄고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참여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작가님 진짜 오늘 핵심 엑기스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적용하시고 또 삶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네. 빠르시네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한 번에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억날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이거 화면 끄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록 남기시고 블로그나 뭐 SNS나 유튜브에 후기를 남기실 분들은 후기 남기시고 연합나비 저자특강 오픈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후기 남겨주시고 나를 위해서라도 꼭꼭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나가세요?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김영사님.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어나더 광자? 마지막 찬스인가요? 일단 녹화는 마무리할게요.